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학용 계산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용 계산기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허용되어 있는 고학용 계산기의 종류가 따로 있으시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본 강의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해당되는 고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 그냥 계산기로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평균을 구한다거나 분산 혹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특히 t-테스트나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확률 밀도 함수 요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회귀 분석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거를 최소한 5분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나 부분에서는 고학용 계산기가 있는 것이 상당히 편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 경험으로는 보통 3문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학용 계산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따로 있긴 한데, 저는 카시오 FX 570ES 플러스 혹은 플러스 2 제품으로 쓸 겁니다. MS 제품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70 MS 제품은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입력하실 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MS 계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선은 플러스 제품을 가지고 진행할 건데, 플러스 2 제품도 거의 동등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모양새나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인터넷에서 현재 쇼핑몰에서 보시게 되면 570ES 플러스 2 제품 같은 거는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요 정도인데 계속 근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350ES 플러스도 있긴 한데 그냥 570ES로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필기 합격이 되시면 중고나라나 저희 카페에서 중고로 파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570ES 플러스나 570ES 플러스 2를 가장 추천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350가의 차이점은 미분이나 적분, 해당되는 솔브, 컬크 이 부분에서 조금 일부가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자,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5,000원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매우 싸긴 한데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시험장에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버튼이 거의 잘 안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매우 짜증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 제품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570ES 제품을 가지고, 플러스 제품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50ES 플러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여기 컬크 부분하고 이제 미분이나 적분 부분, 요 부분만 조금 다르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지만 일부가 좀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능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고학용 계산기 말씀드리면 다이소 제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상당히 우선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570ES 플러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 570ES 플러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2 제품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 메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요게 이동 메뉴, 그 다음에 온키, 그 다음에 시프트 키, 알파, 모드하고 셋업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요. 우선 여기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여기 나오신 시프트 키를 딱 누르시면 요 위에 거, 음영 처리가 되는 요 위에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거를, 셋업이나 그 위에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알파라는 것을 누르시면 요 빨간색 계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계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키를 누르시면 얘가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해당되는 A키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는데 끄고 싶다 그러시면 오프 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오프를 누르시면 이제 꺼지게 되겠죠. 시프트 오프를 누르시면 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저와 함께 시험장에서나 똑같이 쓰기 위해서는 우선 메모리를 클리어를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클리어를 시키고 진행할게요.
자, 클리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클리어라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클리어가 딱 나오시는데요. 자, Shift 누르시고 클리어.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면 클리어라고 나오시는데요. 셋업을 초기화 시킬 거냐, 메모리를 초기화 시킬 거냐, 올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그냥 올이라고 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yes가 해당되는 는이니까요. 이 부분을 딱 누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Shift 클리어, 그 다음에 숫자 3, 그리고 yes 는을 누르시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초기화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컨비네이션이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포메이션, 여기가 포메이션, 여기가 컨비네이션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거를 쓰려면 여기 해당되는 컨비네이션 쓰려면 Shift 누르시면 컨비네이션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3 컨비네이션 1 하고 누르시게 되면 3이 나오는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 Shift 키에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클리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셋업을 해야 되는데요. 셋업을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초기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모드를 누르시면 별 의미가 없고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Shift 셋업. 다시요. 천천히요. Shift 천천히 누르시고 셋업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메소드, 그 다음 리니얼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선 메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어서 말하고요. 메소드를 선택하고 여기서 리니얼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리니얼을 선택해야지만 해당하는 부분의 분자키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리니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분자키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Shift 셋업을 누르고 리니얼을 선택해 버리시게 되면 얘가 해당하는 부분이 분자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가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거나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카시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분자키거든요. 이 분자키를 활성화 시키려면 Shift 셋업, 그 다음에 메소드 1번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분자키가 제대로 나오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자키가 상당히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시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2-3을 4-5로 나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일반 사이즈 계산이나 그런 경우는 얘를 가로를 씌운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MS 제품인 경우도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분자키로 놓고, 여기서 분자키나 천천히 해볼게요. 분자키 놓고 똑같이 가로 놓고 2-3, 그렇죠? 2-3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부분을 아래로 딱 내려가신 다음에 가로를 넣으시고 다시 4-5 4-5 그리고 가로 닫고 는을 누르면 1이라고 나타나네요. 1이라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지우고 제가 8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8. 이렇게 되면 4분의 1처럼 나옵니다. 4분의 1. 근데 만약에 소수점으로 표현하고 싶다. 얘를 소수점 표현하고 싶으시면 SD키를 누르시면, 다시 얘를 SD키를 누르시면 소수점 혹은 그 다음에 분자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자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Shift 셋업을 누르시고, 다시 천천히 할게요. Shift 셋업을 누르고 메소드에서 1번을 선택하시면 아까 전에 1이었고 얘가 3이라고 넣으면 얘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키 이런 거 누르시면
해당 부분은 요 아마 누르시면 아마 소수점으로 뭐 계속 표현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처럼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Shift 셋업 여기서 리니얼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루트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이 카시오 제품에서는 이 루트를 씌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분자키를 누르기 전에 루트를 먼저 넣어야 되겠죠. 루트를 먼저 넣고 그 안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루트를 먼저 넣고 분자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분자키를 먼저 놓고 루트를 씌우고 싶다면 바깥에 이렇게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루트를 먼저 넣으시고 여기서 분자키를 넣으신 다음에 이러시면 분자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카시오 제품의 가장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막강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선 루트,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분자키를 넣고요. 그렇죠? 1,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4,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빠져나가는데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얘는 아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예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루트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됩니다. 루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분자키 1, 그 다음에 얘를 5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는을 딱 누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안 눌러지는데요. 는이라고 딱 넣으시면 0.6799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얘가 분자로 얘를 누려서 분자키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얘는 소수점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분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소수점으로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으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자키라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온키 누르시고 제가 요 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키를 먼저 넣고 가로 연 다음에 5-3 다음에 곱하기 2를 누르시고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분자키 아래쪽에 루트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분자키를 누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한번 분자키 놓고 5분의 1 이라고 딱 넣으시게 되고 그냥 눈을 딱 누르시면 5.96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 소수점은 조금 있다가 조정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소수점은 조금 있다가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수정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를 마이너스라고 고칠 수 있다면 뒤에서 빼야 됩니다. 뒤에서 지워야 됩니다. 앞에서 지울 수는 없고요. 뒤에서 지워야 됩니다. 뒤에서 딜리트로 당겨서 지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식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ANS를 선택하시면 이 값을 기억을 합니다. 이 ANS를 누르시면은 이 값을 기억을 합니다. 곱하기 2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값이 기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ANS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3.5 거기에 다시 또 곱하기 2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소수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조건부 확률 해당되는 컨비네이션 같은 것만 빼고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고요.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리가 6째 자리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정도까지만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시오 제품에서는 1000단위가 찍히지 않습니다. 다시 카시오 제품에서는 1000단위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1000단위는 컴마지만
유럽과 러시아인 경우는 반대입니다. 1000단위가 소수점 이하가 되고 1000단위가 점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단위가 찍히지 않고 점만 찍힌다. 그래서 점만 찍힌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선 초기화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A, C를 키를 누르시면 우선 화면상의 모든 것이 다 초기화가 되고요. 자, 이제 해당되는 소수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분의 3분의 1을 이렇게 딱 누르면 해당 부분 SD키 누르면 근데 기본적으로 공령 계산기는 이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공령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표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명될 건데 얘를 바꾸시면 이렇게 표시 형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소수점 자릿수 정리해 봅니다. 소수점 자릿수는 Shift 셋업, 다시요. Shift 셋업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픽스라고 나타납니다. 픽스. 그래서 픽스 6번을 들어갑니다. 자, 6번을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저는 셋째 자리까지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픽스가 표현되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3분의 1로 표명을 하면 다시 한번 SD키 누르면 얘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명이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더 누르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명이 되고 아니면 분자키 이렇게 표명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해당하는 소수점으로 표기되게끔 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모드에서 해당되는 모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선은 AC 키를 누르시고 초기화를 하고 화면 초기화를 놓고 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그래서 여기서 ON키 누르시고 그냥 해당되는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컴프하고 스탯 요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씁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는 컴프하고 스탯 요 두 가지 정도만 쓰고요. 컴플레인 요거는 복소수 같은 경우인데요. 거의 사회조사 분석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컴프하고 스탯 요 두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좀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350에서는 컴프하고 스탯 테이블 기능만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 요 세 가지만 있는데 572S 플러스 제품에서는 조금 더 매트리스나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기본 고학용 계산기 한번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ENG 키라고 나타나는데요. ENG 키 이거를 어떻게 표명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학용 계산기 해당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자키 그러니까 과학지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ENG 키를 누르시면 해당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00 곱하기 5000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00 곱하기 5000을 딱 누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표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ENG 키를 누르시면 2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2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것은 얘가 2를 놔두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가 6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 공이 6개가 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3개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3개가 더 나온다. 3개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끝까지 다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택을 누르시든지 는을 누르시면 원 상태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자릿수가 너무 많으면 얘가 다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초기화를 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5000 곱하기 4만,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까지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은 이 부분이 너무 넓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화면상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ENG 키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나 이 범위가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현 자체가 좀 안 된다는 점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5, 6, 7, 2, 3,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료수가 매우 많잖아요. 그러면 2.28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요거 이후로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요 이후로 12개가 나타난다는데 2개, 4개, 6개, 8개, 9개잖아요. 그 뒤쪽으로 조금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걸로 뒷부분에 더 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9개 이후로 3개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에 3, 여기에서 0이 더 있다. 0이 3개가 더 있다. 여기 막 누르면 해당 부분을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0이 3개가 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산을 보시게 되면요, 분모의 성태 9개 이상으로는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이렇게 나누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분자에 분자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조사 분석사는 분모 형태를 9개 이상 이렇게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분의 5, 9분의 6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3과 6이 곱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5와 9가 곱해서 분자로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일하게 분자키를 사용하실 건데, 자, 우선은 분자키를 누르시고 그 위에 분자잖아요. 분자키를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3분의 5죠. 3분의 5. 그다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분자키를 누르시면 이 자료를 그대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SD키 누르시면 얘를 소수점 형태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이런 이 분자키로 나오지 않는다면, 모드에서 컴프를 누르시면 분자키로 거의 다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분자키로 거의 다. 3번을 누르시면 스탯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아마 분자키로 안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얘를 스탯으로 눌러버리면 1번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모드에서 반드시 컴프로 들어가신 다음에 분자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누트입니다. 누트라는 것은 분자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부분 아까 전에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누트를 쓸 수 있지만 밖으로 빠져나와서 누트는 힘들어요. 여섯 전체 누트를 씌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체 누트가 먼저 들어간다면 전체 누트를 먼저 씌워 주셔야 됩니다. 전체 누트를 먼저 씌우시고 그 다음부터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분자에다가 바로 누트를 씌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 누트를 씌울 수가 있는데, 분자키를 먼저 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넣는 건 힘들다. 요거는 좀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뭐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누트를 씌우겠다 그래놓고 밖으로 누트를 씌워보면 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딜리트를 눌러도 들어갈려나? 안 들어가지네요. 이건 안 들어가지네요. 그거는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 루트는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제곱입니다. 자, 제곱이라는 건데요. 여기를 안쪽에 쫙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곱이라고 하죠. 여긴 제곱, 여기는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네모칸이 나오면 요거 x의 네모칸이라는 것은 몇 승을 넣을 거냐,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를 보시면 누트를 씌우고 앞에 값에 몇 승을 넣을 거냐를 살펴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위에 거는 제가 조합평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에서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3승까지는 얘를 쓰시고 그 외에는 요거를 써라. 요걸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트의 앞에다가 얘는 3승근, 기본적으로 3승근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요 자료를 넣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직접
자료를 몇 승인지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요게 10의 몇 승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더 권장을 드립니다. 10의 몇 승이냐, 얘는 10의 몇 승이냐를 선택할 때는 요건 되는데 이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의 제곱값, 다시 5의 제곱값은 얼마냐 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죠. 5의 제곱값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5의 얘를 누르시면 3승, 3승은 125구나 이런 것들을 표명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6의 5승이다 6의 5승이다 그러면 6의 5승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만약에 3승을 넣고 싶다 6의 시프트 3을 넣으면 무조건 3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3승으로만 입력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경우는 가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의 5의 얘의 제곱을 씌울 거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2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이 값의 제곱을 씌우는 거죠. 이 값의 제곱을 씌우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5의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5의 제곱을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놓고 2에서 5의 제곱을 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가로를 먼저 씌우겠다 그러면 가로를 안쪽에 이렇게 먼저 씌우시면 가능하고요. 빼겠다 그러면 얘를 딜리트 시키시고 얘도 딜리트를 시키시면 해당 부분을 2에서 5의 제곱을 뺀 거니까 이렇게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그 다음에 루트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거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얘를 거의 쓰지는 않는데요. 얘를 역수라고 하는데요. 얘를 역수라고 하는데 역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얘가 뭐냐 하면 3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3분의 1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3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은 3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은 역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마이너스 1은 역수다. 역수라는 것은 분자로 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3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0.333 3분의 1이라고 표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여기 놓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3의 3승을 다시 역수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말했죠? 얘는 3의 3승을 역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3의 3승을 역수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네요. 3의 3승이라면 얘가 27이니까 이거에 역수를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제가 아까 전에 좀 잘못 설명을 했네요. 3의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마이너스 4가 된다면 3의 4승을 역수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헷갈리기 때문에 분자키로 쓰시는 게 더 좋다. 네, 분자키로 쓰시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SD키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숫자를 분자키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소수점으로만 표현되는 경우는 아무리 눌러도 분자키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기초적인 활동, 공학용 계산기의 기본적인 내용들, SD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여기 ENG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